이른 아침 분당의 대형 복합 쇼핑몰 지하 주차장은 이미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조윤자는 여느 때와 같이 주황색 조끼를 단정히 입고 주차 지시봉을 손에 쥐었습니다. 68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움직임은 민첩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쇼핑몰이 문을 열기 전 마지막 점검을 하며 그녀는 주차 구역의 흰 선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윤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에게 이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 마주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그녀의 오랜 습관이었죠. 비록 지금은 화려한 제복 대신 주차요원 조끼를 입고 있지만 그 마음가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9시가 되자 쇼핑몰이 문을 열었고 차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자는 정확한 수신호로 차량들을 안내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명확했고 단호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그녀를 그저 나이든 주차 아줌마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저기요, 할머니, 좀 비켜보세요. 검은색 고급 외제차에서 내린 젊은 남성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차한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투덜거렸죠. 제가 원하는 곳에 주차할게요.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윤자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손님, 저쪽은 장애인 전용 구역입니다. 다른 곳에 주차해 주시겠어요? 그 남성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 정말 귀찮게 구는군요. 내가 잠깐 세워놓으면 어떤가요? 누가 알아요? 그러고는 윤자의 말을 무시한 채 차를 세우고 쇼핑몰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윤자를 무시하거나 귀찮게 여겼죠.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처럼 참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강인함을 아무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점심시간 윤자는 혼자 직원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새로 부임한 젊은 경비 직원 한태윤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줌마, 매일 혼자 드세요? 저랑 같이 드시면 어때요? 태윤이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윤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젊은 사람이 배려심이 많네요. 태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줌마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연세가 있으신데. 윤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좋아서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거든요. 그때 휴게실 문이 벌컥 열리고 3명의 젊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고급 브랜드 옷을 차려입고 있었고 시끄럽게 떠들며 주변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 쇼핑몰 건물주의 아들 강민혁과 그의 친구들이었죠. 야, 여기 음료수 좀 가져와. 민혁이 윤자를 향해 손가락을 까딱였습니다. 마치 그녀가 그곳의 종업원인 것처럼 행동했죠. 윤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주차관리 직원입니다. 음료수는 저쪽 자판기에 있습니다. 민혁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래? 아줌마가 누구한테 반말이야? 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건물 주인 아들이라고. 태윤이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윤자가 그의 팔을 살짝 잡아 말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손님 모두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서로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민혁은 코웃음을 치며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봤어.
공공글로 할머니가 나한테 훈계하네. 웃기지 않아. 그와 친구들은 크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자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도시락을 정리했습니다. 태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 사람들 정말 건방지네요. 윤자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세상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오후가 되자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윤자는 비가 곧 내릴 것을 예감하고 우산을 꺼내 놓았지만 급하게 들어오는 차량들을 안내하느라 정작 자신은 우산을 쓰지 못했습니다. 빗방울이 굵어지자 주차장은 더욱 혼잡해졌고 그녀는 더욱 바쁘게 움직였죠. 이쪽으로 천천히 오세요. 윤자가 손짓하며 한 차량을 안내했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그녀의 조끼는 금세 젖었지만 그녀는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빗속에서도 정확한 수신호로 차들을 안내하는 모습은 마치 오랜 훈련을 받은 사람의 그것과 같았죠. 바로 그때 검은색 스포츠카 한 대가 과속으로 들어와 급정거했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고 민혁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뒷좌석에는 2명의 친구가 더 있었고 모두 흥분한 상태로 보였습니다. 어이, 할머니, 비 맞으면서 뭐해요? 불쌍하네. 민혁이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그와 친구들은 키득거리며 웃었죠. 윤자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안전한 주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운전해 주세요. 민혁은 윤자의 말을 무시한 채 엔진 소리를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는 고의로 물웅덩이를 향해 차를 몰았죠. 검은 물이 튀어올라 윤자의 옷을 적셨습니다. 그녀의 얼굴과 머리카락까지 흙탕물이 튀었지만 윤자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윤이 달려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말 너무하네요. 윤자는 젖은 얼굴을 손으로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비 때문에 어차피 젖을 참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눈은 스포츠카가 주차된 방향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느껴졌지만 순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옷을 갈아입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제 우산 쓰시고 옷장으로 가시죠. 태윤이 자신의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윤자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직원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여분의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죠. 탈의실 구석에 놓인 그녀의 개인 사물함 앞에 서서 윤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 그녀는 사물함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반들반들하게 닦인 군화 한 짝과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윤자가 군복을 입고 서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벌써 30년이 넘었구나. 윤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군화를 손에 쥐고 잠시 추억에 잠겼다가 깨끗이 닦은 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사물함을 닫았죠. 갈아입은 유니폼을 단정히 정리한 윤자는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닥은 여전히 젖어 있었죠.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차량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정말 괜찮으세요? 태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까 그 사람들 정말 심하던데. 윤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한 일도 겪어봤어. 괜찮아요. 그녀의 말에는 묘한 무게감이 있었지만 태윤은 그저 위로의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자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쇼핑몰 관리부장인 박상무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민혁과 그의 친구들이 일으킨 사건에 대해 들었던 모양이었죠. 오늘 일 때문에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상무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건물주 아들이라. 윤자는 그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박상무는 안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오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괜히 맞서면 일만 커질 수 있으니까요. 윤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규칙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박상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윤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박상무가 떠난 후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사물함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간략한 기록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윤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 민혁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자신의 과거,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뒤섞였습니다. 버스가 그녀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윤자는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작은 원룸 아파트에 도착한 윤자는 불을 켜고 벽에 걸린 액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군 생활 시절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훈련 장면, 임관식, 그리고 교관으로 활동하던 시절의 모습까지. 아무도 모르는 그녀의 과거가 그 벽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윤자는 옷을 갈아입고 바닥에 요가 매트를 폈습니다. 그리고는 군인처럼 정확한 동작으로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유연했고 강인했습니다. 30분간의 체력 훈련을 마친 후 그녀는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윤자는 이불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군인처럼 깊고 경계심 있는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윤자의 집에서는 특별한 의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해오던 것처럼 일어나자마자 50개의 팔굽혀펴기와 100개의 윗몸 일으키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는 명상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이런 습관은 군 생활 시절부터 이어온 것으로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길. 윤자는 출근 준비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작은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 후 그녀는 작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작고 단단한 물건이었죠. 쇼핑몰에 도착한 윤자는 평소와 같이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별다른 일 없이 차량들을 안내했고 점심시간에는 태윤과 함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태윤은 윤자에게 어제 일에 대해 다시 한번 물었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넘겼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죠. 나이를 먹으면 이해하게 돼요. 윤자의 말에 태윤은 감탄했습니다. 아줌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였으면 화났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어요? 윤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인내는 힘이에요.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꼭 주먹을 휘두르는 것만은 아니니까. 그녀의 말에는 깊은 경험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유는 더 묻고 싶었지만 휴식 시간이 끝나 다시 근무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날씨가 흐려졌습니다. 하늘에 다시 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윤자는 어제의 일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미리 우산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 스포츠카가 주차장 입구에 나타났고 윤자는 긴장했습니다. 차 안에는 민혁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윤자를 발견하고 서로 키득거리며 웃었죠. 민혁은 일부러 천천히 차를 몰며 윤자 앞에 정차했습니다. 어이, 할머니, 오늘도 열심히 일하네요. 민혁이 창문을 내리며 소리쳤습니다. 어제는 재밌었죠. 그와 친구들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윤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손님, 주차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민혁은 코웃음을 치며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들었어. 이 할머니 정말 직업정신이 투철하네. 그리고는 다시 윤자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냥 비켜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윤자가 한 발짝 물러서자 민혁은 갑자기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앞으로 튀어나가며 윤자의 발 앞에서 급정거했죠. 그녀는 놀라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잠시 날카로워졌지만 곧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조심하세요.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윤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혁은 짜증이 난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참 답답하네. 당신같이 나이 든 사람이 이런 일 하지 말고 집에서 쉬세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윤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살아가야 하니까요. 민혁은 더 이상 흥미를 잃었는지 창문을 올리고 주차장 안으로 차를 몰고 들어갔습니다. 윤자는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쇼핑몰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윤자는 지하 주차장과 지상 주차장을 오가며 차량들을 안내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멀리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상 주차장 쪽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였죠. 윤자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민혁과 한 여성이 다투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민혁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왜 자꾸 연락도 안 받아? 너 다른 남자 만나는 거야. 민혁이 소리치며 여성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아니라니까. 그만해, 민혁아. 다 쳐다봐. 여성은 팔을 빼려고 했지만 민혁의 힘이 더 강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나 어제 다 봤어. 민혁의 목소리가 더 커졌고 그는 여성을 강하게 밀쳤습니다. 여성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질 뻔했지만 근처에 있던 기둥을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그때 윤자가 조용히 두 사람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그만하세요. 윤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곳은 공공장소입니다. 민혁은 눈을 부라리며 윤자를 노려보았습니다. 또 당신이야? 할머니는 자꾸 참견하지 말고 꺼지라고. 그는 윤자를 밀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윤자는 민혁의 손을 잡아 순식간에 돌렸고 그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민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닥에 앉아 윤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뭐야? 윤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폭력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진정하시고 대화로 풀어보세요. 민혁의 친구들이 달려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혁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감히 너 누군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지. 바로 그때 쇼핑몰 경비원들이 달려왔습니다. 태윤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가 물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상황을 설명했고 경비원들은 민혁과 그의 친구들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계속해서 윤자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 할머니 당장 잘라. 내가 아버지한테 말할 거야. 민혁이 소리쳤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성은 윤자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윤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경비원들이 민혁과 그의 친구들을 데리고 가자 주차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윤자는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구름 사이로 작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윤자는 출근하기 전 평소보다 더 오래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에 드러난 세월의 흔적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만지면서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죠. 특수부대에서 최초의 여성 교관으로 활동하던 시절, 남자들 사이에서도 당당했던 그 시절을. 이제는 그저 나이든 주차요원 아줌마일 뿐이지. 윤자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군인 신분증과 훈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윤자 특전사 교관. 그것이 그녀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출근길에 윤자는 어제의 사건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혁의 행동, 그리고 자신이 그에게 대응한 방식까지. 그녀는 잠시 자신이 너무 나갔나 고민했지만 곧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폭력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으니까요. 쇼핑몰에 도착하자마자 윤자는 박상무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관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박상무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불렀습니다. 박상무는 말을 꺼내기 어려운 듯 했습니다. 강민혁 씨가 민원을 넣었어요. 당신이 그를 폭행했다고. 윤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폭행이 아니라 자기 방어였습니다. 그가 먼저 여성을 폭행하고 저를 밀치려 했어요. 박상무는 난처한 표정으로 책상 위 서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주 아들을 당신이 제압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될지 아시죠? 규칙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요? 윤자가 물었습니다. 그가 남자라서 혹은 건물주 아들이라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박상무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휴가를 쓰시는 게 어떨까요?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윤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박상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집이 정말.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하 주차장에만 계세요. 민혁 씨와 마주치지 않도록. 윤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지하 주차장에서 그녀는 혼자 차량들을 안내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점심시간이 되었고 그녀는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휴게실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태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어제 일은 정말.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러 직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존경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이었죠. 어제 정말 대단하셨어요. 한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건방진지 누구도 뭐라고 못했는데 다른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민혁을 제압하셨어요? 무술을 배우신 건가요? 윤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오래 살다 보니 몸에 익은 것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고 어제 윤자를 도와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윤자를 발견하자마자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이름은 서지연이에요. 그녀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분에 더 큰 일을 면했어요. 윤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그런 기술을, 무슨 일을 하셨던 분인가요? 윤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저 주차요원일 뿐이고요. 그녀의 답변에 지연은 더 궁금해졌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감사의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윤자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예쁜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예쁘네요. 그때 휴게실 문이 다시 열리고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었고 다른 한 명은 민간인 차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습니다. 조윤자 씨 계신가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윤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제가 조윤자입니다.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어제 있었던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윤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경찰관과 함께 나가려는 순간 민간인 차림의 남자가 갑자기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그가 윤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조윤자 교관님 맞으신가요? 특전사 출신이신.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윤자에게 쏠렸습니다. 남자는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도현입니다. 15년 전 특전사 교육대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교관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민간 경호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윤자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김도현. 그래, 기억나는 것 같군요. 도현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관님, 여기서 이렇게 뵙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저희 교육대에선 교관님이 전설이셨어요. 최초의 여성 특전사 교관이시자 가장 뛰어난 전술 교관으로 그의 말에 휴게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윤자를 바라보았고 태윤의 입은 크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경찰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조윤자 씨가 특전사 출신이세요? 그는 갑자기 자세를 바로 하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혁 씨의 신고로 왔지만 상황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력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지만 때로는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윤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교관님, 제가 회사 사람들에게 알리면 모두 깜짝 놀랄 거예요.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윤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지만 난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그녀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윤자의 정체가 밝혀진 뒤 쇼핑몰 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그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특히 젊은 경비원들은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윤자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어 기뻤습니다. 오후, 윤자는 평소처럼 주차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운전자들은 그녀의 지시에 더 주의 깊게 따랐고 몇몇은 존경의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지기 마련이었으니까요. 조 교관님, 태윤이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건물주가 오셨대요. 지금 박상무님과 이야기 중이라고. 윤자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일을 계속할게요. 태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혁 씨 아버지라고요. 어제 일 때문에 화가 나서 오셨다던데. 윤자는 미소를 지으며 태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걱정 말아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니까요. 그녀의 차분함에 태윤은 안심한 듯 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교관님, 정말 특전사셨어요? 어떻게 그런? 윤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예요. 내가 25살 때 군에 지원했지요. 그때는 여성이 특수부대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정말 많은 편견과 싸워야 했죠. 태윤은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윤자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30살에 교관이 되었고 그 후 15년 동안 많은 군인들을 가르쳤어요. 은퇴할 때까지.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관리 사무실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태윤과 윤자는 그쪽을 바라보았고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박상무와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건물주 강 회장이었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조윤자 씨입니까? 강 회장이 윤자를 향해 걸어오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화가 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윤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네, 제가 조윤자입니다. 강 회장은 잠시 윤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호기심도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아들과 있었던 일 들었습니다. 윤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제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폭력 상황에서 방관하는 것은 제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제가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아들 녀석이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너무 내버려뒀나 봅니다. 윤자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태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박상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윤자 씨가 누구신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전사 출신 교관이시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군인 출신이셨는데 참 존경스럽습니다. 윤자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지금은 그저 주차요원일 뿐입니다. 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경험과 지식은 귀중합니다. 사실 제안이 있습니다. 윤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회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쇼핑몰의 보안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보안 고문으로 일해주시면 어떨까요? 물론 지금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요. 윤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이런 제안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만 제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당신과 같은 경험과 원칙을 가진 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대화가 끝나고 강 회장이 떠난 후 윤자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근무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태윤이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대단한 기회인데요. 윤자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난 그저 조용히 일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저녁 윤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 회장의 제안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다시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평온했던 일상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윤자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군 생활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모습의 윤자가 특전사 제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 훈련 중인 모습, 그리고 교관으로서 부하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그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윤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자는 결심한 표정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박상무를 찾아가 강 회장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박상무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조 씨, 어제 일 정말 놀랐습니다. 강 회장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당신을 칭찬하시다니. 윤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 그 제안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어요. 박상무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결정하셨나요? 윤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네,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윤자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첫째, 직원들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요. 둘째, 제가 보안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모든 직원들에게 기본적인 자기방어 기술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박상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조건이네요. 강 회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윤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죠.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윤자는 지연을 만났습니다. 지연은 그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교관님, 소식 들었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윤자는 놀랐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나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건물 안에선 소문이 빨라요. 모두들 기뻐하고 있어요. 특히 여성 직원들이요. 당신 같은 분이 중요한 위치에 오르시니까요. 윤자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큰 책임감과 함께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지연 씨. 최선을 다할게요. 윤자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자는 지연에게 자신의 군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지연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윤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다시 한번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것을. 윤자가 보안 고문으로 공식 부임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쇼핑몰 관리동 2층에 자리 잡았고, 벽에는 보안 시스템 도면과 직원 교육 일정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직책에 빠르게 적응하며 보안 체계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고 있었죠. 교관님, 첫 번째 자기방어 교육 준비가 다 됐습니다. 태윤이 사무실로 들어오며 보고했습니다. 그는 이제 윤자의 공식 조수가 되었고, 그녀를 항상 교관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윤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참가자 명단은 확인했나요? 네, 25명이 신청했습니다. 대부분 여성 직원들이에요. 태윤이 명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윤자는 명단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오늘 첫 교육이 중요해요. 직원들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쇼핑몰 주차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그곳에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 차량들과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녀가 그곳에서 주차를 안내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총괄하는 위치가 되었다는 생각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가끔 그립기도 해요. 윤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일하던 시간들이요. 태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교관님은 지금도 자주 현장에 나가시잖아요. 다른 관리자들과는 달리요. 윤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에만 앉아 있기보다는 직접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군 시절의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거죠. 오후 2시 윤자는 쇼핑몰 지하에 마련된 교육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편안한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지연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자가 교육장 중앙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오늘부터 기본적인 자기방어 기술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위험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직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먼저 알아두세요. 진정한 자기방어는 싸움을 피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하죠. 그녀는 태윤에게 시범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태윤이 앞으로 나오자 윤자는 기본적인 제압 기술을 천천히 시연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힘의 크기보다는 기술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윤자가 설명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2시간 동안 윤자는 직원들에게 기본적인 자기방어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각 직원에게 개별적인 조언을 해주며 특히 여성 직원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교육이 끝날 무렵 직원들은 모두 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매일 연습하세요. 몸이 기억해야 위급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윤자가 마지막 조언을 건넸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는 동안 지연이 윤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교관님, 정말 대단해요. 오늘 많이 배웠어요. 지연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어요.
지연 씨는 특히 감각이 좋네요. 지연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민혁 씨 소식 들으셨어요? 윤자의 표정이 살짝 긴장되었습니다. 아니요. 왜요? 지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그가 술 마시고 친구들에게 교관님 얘기를 하더래요. 감히 나를 망신 준 늙은이 두고 보자 하는 식으로요. 윤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술김에 한 말이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계심이 올라왔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직감이었습니다. 민혁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죠. 그날 저녁 윤자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보안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쇼핑몰이 문을 닫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그녀는 카메라 설치 위치와 경비원 배치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계셨군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윤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 회장이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윤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늦게 오셨네요. 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해외 출장 다녀오는 길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는 윤자의 책상 위 서류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요. 윤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직원들 교육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반응이 아주 좋다더군요. 네, 생각보다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윤자가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윤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회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 아들 민혁이요. 당신이 좀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자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요? 하지만 강 회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너무 내버려뒀습니다. 아이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저는 사업에만 매달려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그 아이에게는 진정한 스승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요. 윤자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민혁 씨와 좋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가 저를 스승으로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데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아이는 항상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도전과 극복이 필요한 때예요. 윤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젊은이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할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자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할 수는 없어요.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떠난 후 윤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많은 젊은이들을 가르쳤지만 민혁처럼 반감을 가진 사람을 지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일까? 모든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다. 윤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앞으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혁에게도 그리고 그녀 자신에게도.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자는 마지막으로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른 아침 윤자는 쇼핑몰 옥상에서 혼자 태극권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한 시간, 그녀는 매일
이 시간을 자신만의 명상과 훈련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그녀의 몸 동작은 마치 흐르는 물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단련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동작을 마친 윤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민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운동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민혁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묻어 있었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윤자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왜 오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민혁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뭘 배우라고 하시던데. 솔직히 별로 내키지 않아요. 윤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당신 아버지가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민혁은 의외라는 듯 윤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윤자가 자신을 가르치고 싶어 할 거라고 예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침 운동은 항상 하시나요? 민혁이 무심한 척 물었지만 그의 눈에는 호기심이 엿보였습니다. 윤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 넘게 해온 습관이죠. 몸과 마음을 정돈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민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거 배우기 어렵나요? 윤자는 의외의 질문에 미소 지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민혁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볼까 해서요. 그냥 궁금해서. 윤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민혁에게 기본적인 태극권 자세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민혁은 어색해했지만 점차 리듬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몸의 움직임과 호흡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윤자가 설명했습니다. 민혁은 진지하게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윤자의 지시를 따르며 천천히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1시간 정도 연습한 후 두 사람은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네요. 민혁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보기엔 쉬워 보였는데 윤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기술이 그렇죠. 멀리서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혁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특전사 출신이세요? 윤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0년 전 이야기지만요. 민혁의 눈에 호기심이 더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길을 선택하셨어요? 여자가 그런 일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윤자는 잠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쉽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정말 원했던 일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유롭고 강인한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민혁은 윤자의 말에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더 물어보려는 듯 했지만 그때 태윤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교관님, 여기 계셨군요. 아래에서 찾았어요. 태윤이 다가오다가 민혁을 보고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 민혁 씨도 여기 계셨네요. 윤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죠? 태윤 씨. 태윤은 민혁을 의식한 듯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안 시스템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윤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민혁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요. 민혁은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겠습니다. 윤자와 태윤이 옥상을 떠나자 태윤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관님, 정말 민혁 씨를 가르치실 건가요? 윤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해볼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에겐 변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이후 몇 주 동안 윤자와 민혁은 매일 아침 옥상에서 만나 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태극권만 가르쳤지만 점차 자기 방어, 기술과 명상 방법까지 훈련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민혁은 예상외로 빠르게 배워나갔고 그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민혁이 평소보다 조용한 모습으로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집중력이 떨어져 보였고 여러 번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네요. 윤자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민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옛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들이 교관님 얘기를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늙은 여자한테 맞아서 이제 꼴이 내린다고. 윤자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민혁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들의 말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교관님에게 배운 것들이 의미 있다는 걸요. 그래서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민혁의 첫 번째 작은 승리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진정한 강함은 분노를 참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을 올바르게 다루는 데 있습니다. 윤자가 말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이해의 빛이 깃들었습니다. 교관님, 제가 처음에 교관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윤자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죠. 그날 오후 윤자는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강 회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잘 지내시죠? 강 회장이 미소와 함께 인사했습니다. 윤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혁이 요즘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전보다 말수도 적어졌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당신 덕분이겠죠? 윤자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민혁 씨 자신의 노력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방향만 제시했을 뿐이에요. 강 회장은 감사의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쨌든 정말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에게 희망을 보게 됐네요. 그들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경비실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윤자는 전화를 받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강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몇몇 젊은이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합니다. 민혁 씨의 옛 친구들인 것 같아요. 강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가봐야겠군요. 윤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제가 더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윤자는 재빨리 사무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4~5명의 젊은이들이 서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차된 차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직원들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죠? 윤자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윤자를 보고 키득거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 유명한 특전사 할머니시군요.
민혁이 요즘 할머니한테 배운다는 소문이 있던데 윤자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가 왜 할머니 말을 들어야 해요? 민혁이 꼬리 내리는 건 이해하겠는데 우리까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바로 그때 민혁이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단호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너희 뭐 하는 거야? 민혁이 물었습니다. 야, 민혁아, 우리 재미있게 놀고 있었어. 한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혁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해. 여기서 나가자. 친구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뭐, 너 진짜 이 할머니한테 세뇌당한 거야? 민혁의 표정이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이분은 내 스승이야.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그의 말에 친구들은 비웃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화를 내며 윤자를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할머니가 뭐라고 그래? 그러나 그가 손을 뻗기도 전에 민혁이 재빨리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윤자에게 배운 기술을 사용해 부드럽게 그를 제압한 것입니다. 내가 말했지. 존중하라고. 민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친구들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더 이상 말없이 주차장을 떠났습니다. 민혁은 윤자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교관님. 제 친구들이. 윤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민혁의 변화는 작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세상에 기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윤자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녀의 젊은 시절, 꿈에 부풀어 특전사 훈련을 받던 그 시절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녀가 교관으로서 많은 젊은이들을 가르쳤던 시간들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되는 훈련이구나. 윤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옥상에서 민혁을 기다릴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분당 복합 쇼핑몰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완전히 개편되었고 직원들을 위한 자기방어 교육 프로그램은 정기적인 커리큘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조윤자 교관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쇼핑몰 옥상에서는 여전히 훈련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윤자와 민혁 둘만이 아니었습니다. 20명 가까운 직원들이 함께 태극권을 수련하고 있었죠. 그 중에는 이제 쇼핑몰 부관리자가 된 태윤과 매장 매니저가 된 지연도 있었습니다. 호흡을 깊게, 동작은 부드럽게. 윤자가 앞에서 시범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많지만 움직임은 여전히 우아하고 정확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민혁만이 윤자와 함께 남았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사업을 배우며 쇼핑몰 운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진중하고 책임감 있는 청년으로 성장했죠. 교관님, 오늘 특별한 날이라는 거 아시죠? 민혁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윤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이곳에서 근무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지. 그것도 맞지만 다른 의미도 있어요. 민혁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교관님이 저를 처음 가르치기 시작한 날이기도 해요. 윤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그런 날짜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민혁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는데요. 윤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제자들을 가르쳐 왔지만 민혁만큼 극적인 변화를 보인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한때 건방지고 무례했던 젊은이가 이렇게 성숙해진 모습을 보는 것은 교관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작은 모임을 준비했어요. 민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교관님을 위한 감사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윤자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었는데. 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한 일이에요. 교관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날 저녁 쇼핑몰 내 고급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강 회장과 민혁은 물론 태윤과 지연을 비롯한 쇼핑몰 직원들, 그리고 윤자의 옛 제자들까지 참석했습니다. 김도현은 특전사 시절 동료들을 몇 명 데려왔고 그들은 모두 윤자를 보자 군인처럼 경례를 했습니다. 충성, 그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자는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녀의 노력과 헌신이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조윤자 교관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 중 한 사람이고요. 그는 잠시 감정을 추스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들을 변화시켜 주신 것은 물론 우리 쇼핑몰 전체의 문화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혁이 일어나 말을 이었습니다. 교관님은 저에게 단순한 무술이 아닌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내, 존중, 그리고 겸손. 이런 가치들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요. 지연도 일어났습니다. 교관님 덕분에 저희 여성 직원들은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지킬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이 저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 사람씩 일어나 윤자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마침내 강 회장이 작은 상자를 윤자에게 건넸습니다. 작은 선물입니다. 윤자가 상자를 열자 빛나는 명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조윤자 수련관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쇼핑몰 내에 새로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강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자기 방어와 명상을 가르치는 공식 수련관이 될 거예요. 교관님이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윤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딴 수련관이라니. 군을 떠난 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잊혀질 것이라 생각했던 그녀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윤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이런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민혁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관님만큼 자격 있는 사람은 없어요. 교관님은 저희에게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윤자는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윤자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저 제가 배운 것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죠. 평생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정한 강함은 남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남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잃습니다. 체력도, 미모도, 때로는 사회적 위치도 잃게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과 지혜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자산이니까요. 윤자의 말에 모두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나이 든 참석자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윤자는 고개를 숙여 깊이 인사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레스토랑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현과 그의 동료들은 다시 한번 일제히 경례를 했습니다. 충성. 모임이 끝나고 윤자는 민혁과 함께 쇼핑몰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교관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민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내 일부였어.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모든 과정이 의미 있었던 거야. 민혁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윤자는 민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스승이 될 차례야. 배운 것을 나누는 게 진정한 가르침의 완성이니까. 그들은 함께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자는 자신의 삶이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군에서의 경력, 은퇴 후의 방황, 그리고 지금의 새로운 시작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완벽한 원을 그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자는 여느 때와 같이 이른 시간에 쇼핑몰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차 요원으로서가 아닌 조윤자 수련관의 관장으로서였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수련관 앞에는 이미 여러 명의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관님, 오늘도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윤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특전사 교관 시절의 품격과 위엄을 되찾아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등은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강인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정한 강함을 찾는 여정을. 윤자의 목소리가 수련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강함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조윤자, 78살의 특전사 출신 교관은 오늘도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충성, 수련생들의 경례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